잔잔하고 미스터리한 배경음악과 함께 삶이란 어쩌면 거대한 조직 속에서 펼쳐지는 생존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충격적이고 공감 가는 조직의 법칙,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혹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공감과 깊은 몰입을 선사할 조직의 숨겨진 법칙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현실적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조직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익숙하면서도 낯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많은 이들이 부와 권력을 쫓아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죠.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조직 내 권력 암투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부를 일구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와 적들을 만들며 생사의 기로에 놓입니다. 성공을 향한 집념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는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를 막으려는 검사의 집념과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조직 속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는 한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우리의 욕망과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영화 마야광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그 깊이와 현실성을 인정받아 시즌2 제작까지 논의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배신과 음모는 시대와 관계없이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늘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과거의 조직을 들여다보지만 결국 현재 우리의 조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했던 그들의 처절한 생존기는 오늘날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욕망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 드라마는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내레이션 비장한 음악으로 전환되며 조직의 비리는 때로는 너무나 은밀하게, 때로는 너무나 대담하게 우리의 현실을 잠식합니다. 드라마 더 뱅커는 은행이라는 견고하고 보수적인 조직 속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의 실체를 파헤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불법 대출, 채용 비리,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거액의 횡령까지 드라마 속 이야기는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연상케 하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소수의 인물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다수의 인물들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정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탁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양심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더 뱅커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현실의 부조리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비리와 부패의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용감해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목격합니다. 조직의 생존이 아닌 조직을 이용한 개인의 생존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지, 이 드라마는 그 잔혹한 현실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며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도 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까 하는 자기 성찰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직의 도덕성이 무너질 때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템포가 빨라지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으로 변환. 21세기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죠.
하지만 개인은 어떻습니까?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달까지 가자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흙수저 새 여성이 코인 투자에 뛰어들며 겪는 현실적인 직장 내 생존기를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에게 조직은 더 이상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전장이며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찾아야 하는 곳이죠.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밖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간절함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코인이라는 신세계에 뛰어들어 한탕을 노리는 모습,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좌절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다양하고 때로는 위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 개인은 이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달까지 가자는 바로 그런 개인의 치열한 생존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음악이 더욱 강렬해지며 때로는 조직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영화 더 로스트 버스는 2018년 캘리포니아 캠프파이어에서 버스 운전사와 교사가 22명의 아이들을 구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조직, 즉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놀라운 생존 본능과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과 조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론 생존 게임에서는 10명의 도전자가 야생에서 홀로 생존하며 거액의 상금을 놓고 경쟁합니다. 극한의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은 더욱 날카롭게 살아나죠. 자연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자원 관리, 환경 적응, 한계 극복. 이 모든 것이 실제 생존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게임 더 롱다크나 러스트 역시 이러한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고 적응하며 때로는 타인과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드라마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개인이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조직 생활,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생존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차분하고 성찰적인 음악으로 전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약약강이라는 다소 비겁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이 본성은 이기심과 생존 본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조직 내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마주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거나 강자에게 빌부터 살아남으려는 모습들은 비록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만연한 조직은 결국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생존은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극한의 생존 게임 속에서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애를 동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72년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한 우루과이 럭비팀의 생존기를 다룬 서사이어티 오브 더 스노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살아남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처럼 진정한 생존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공동체와의 연대 속에서 피어납니다.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조직만이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결국 진정한 강자는 타인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희망적인 음악으로 전한 결국 조직의 법칙이란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물리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 고정된 사고방식, 구시대적인 관습, 그리고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때로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죽여야만 비로소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조직 속에서 그리고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처럼 미스터리한 비밀을 풀고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개인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희망을 봅니다. 스타트업 드라마들에서 보여주는 위기 극복 과정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조직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AI와 의료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 조직 또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했던 수많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조직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조직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공감과 깊은 몰입을 선사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결국은 생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